성북동 쪽에 서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이 대단한 교육 도시인 거죠. 이렇게 많은 대학을 품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겠죠. 빌딩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꼬마 빌딩을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박땡땡 개그맨이 스타벅스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성공했던 곳이 바로 이게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직도 회자가 되는 성공 사례거든요.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어느 구로 가게 될지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세 칸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북구네요. PD님, 성북구에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성북구는요, 전통적으로 원래 서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이 많이 커졌지만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서울이 점점 커지면서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 영등포가 개발이 되고, 그 영등포가 개발이 된 다음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 지역을 영동지방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 영동이 무슨 뜻이냐면 영등포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강남이라는 이름이 완성되기 전에 영등포 동쪽에 있다 그래서 영동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한양이죠. 한양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어디에 많이 거주했냐면 왕십리와 한양의 북쪽에 있다 해서 성북구인데,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성북구가 서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면 대감님들, 뭐 정승, 영의정, 좌의정 하셨던 분들이 거기 많이 사셨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아직도 거기 많이 살고 있어서 성북동 쪽에 서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골목길도 있고 해서 주거가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도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들이 많았죠. 한양 도성 밖에 거주하는 고급 주택단지가 성북동이었기 때문에 성북동에 있는 그 도심들은 지금처럼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점차 지금 정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의 베드타운으로 아주 좋은 주거지역으로 거주를 하시게 좋은 땅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주거와 문화가 융합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요, 고전적인 거,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북구의 골목길을 보면 아주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들이 있어요. 좁고 들락날락하고 차는 못 다니는 그 길을 이렇게 걷기 하는 거에 대한 재미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이 된 한양, 서울이라는 도시에 전통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현대라는 그 양념이 발라져 있는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성북구에도 지금 지도를 보면요, 국민대가 있고요, 성신여대가 있고요, 한성대가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려대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교육도시인 거죠. 성북시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대학을 품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겠죠. 저번 주 말씀드렸던 동대문구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학이 많기는 하지만 상업용으로 유동인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좀 살펴볼 곳은 어디냐면, 빌딩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관심 있는 분들은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꼬마 빌딩을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박땡땡 개그맨이 스타벅스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성공했던 곳이 바로 성신여대 입구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사서, 이게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직도 회자가 되는 아주 성공 사례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1번 건물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건물을 찾아서 그 저평가된 건물을 밸류업을, 가치를 상승시켜서 되파는 게 사실 부동산의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지번에 있는 건물이 성공 사례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좋은 주거 지역은요, 고급 주택단지들을 끼고 있거든요. 생활 수준이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 수준이 낮지 않은 사람들은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쉴만한 곳에 현재는 단독 주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이 있던 자리가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가를 해도 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동네 입구 쪽에 주택이었는데 싸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고급 카페로 만든다든지 허물고 꼬마 빌딩을 짓는다든지 그걸 저희들 용어로는 밸류업이라 그러거든요. 낡아 있고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매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인 거죠. 충분히 좋은 투자 여건이나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 기준에 25개 구에서 성북구는 상업용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탑5에 들어가진 않지만 거주하기도 좋고 장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그런 부동산을 찾기만 한다면 투자할 만한 상품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성북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성북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습니다. 애착이 있고 만약에 제가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면 도봉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도 충분히 도심에 가까운 직주 근접하기에 좋은 주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성북구는 참 매력적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